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교육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5월 8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러면서 지수는 한 12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한 것이 지수를 받친 그런 주요 원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죠.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반도체는 살아날 수 있는지, 뭐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대부분의 매매는 금융 투자예요. 금융 투자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수 있죠. ETF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ELS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 투자의 매매 추이는 그것이 추세를 갖는다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이 끝났으니까 시장 끝난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12포인트 올랐지만 코스닥은 2포인트 밀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이 2,500억 샀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4,500억 샀는데, 그 중에 금융 투자가 4,400억을 매수했어요. 이건 옵션 포지션도 아닌 것 같고, 이따 다시 점검해 보겠지만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런 40전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2,516억을 샀는데, 아직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심리는 지금 40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업종별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죠. 금융투자의 움직임은 IT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인덱스 매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는 일단 IT, 전기전자하고 금융 쪽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일봉 차트 여전히 21선 밑에 눌리고 있고, 주봉은 뭐 저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 이동평균선들이 모이고 난 다음엔 위쪽으로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봉도 지금 계속해서 밀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틈은 있지만, 이게 지금 20개월 봉에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움직이는 보면은, 그쵸, 삼성전자가 1.23%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그렇고, 그쵸? 네이버가 제일 위에 있고, LG노텍, 한국금융비주, CJ제일주당, 카카오뱅크, LG디스플레이, SK이노베이션, 그런 종목들 상위권에 있고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있는 거죠. 밀리는 것은 코스모 신솔트나 에코프로, SK바이오사이언스, 포스퓨처엠. 이거 지금 이제 보니까는 2차전지 소재 이런 것들이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코스닥 쪽에서는 메지온, SPG, 대우시스터즈, 동진세미케미컬도 올라왔지만 바이오니아나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루트론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전지하고 관련해서는 시세가 좀 늙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곡물, 좀 설탕 쪽이 많이 올라갔어요. 설탕 쪽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바로 이상기후. 지금 이제 이번엔 엘니뇨가 온다는 거죠. 라니냐가 아니고 엘니뇨. 이렇게 되면은 또 저기 기상이변이 올 수가 있겠고, 사탕수수 재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합사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죠. 이게 또 바이오에탄올 같은 거 만들 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얘기들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변수들 잠깐 보면 국제 유가는 지난 주말에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는 밀려 내려갔고, 금값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산다는 얘기가 있지만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환율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우리 그 만기일인데, 지금 만기 포지션을 살펴보니까 누구도 지금 뚜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지금 만기만 가지고 본다면은 아래쪽으로 좀 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뭐 그 포지션들이 좀 바뀔 그 시간은 충분히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살펴봤고요. 뉴스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코스피 기관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했다. 그래요. 특별하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형주 중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네이버가 5%대, LG전자, 신한지주, 현대차, 모비스 등도 올랐고, 포스코 퓨처엔 떨어졌고, 포스코 3% 약세. 이거 뭐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그런 게 되겠죠. 대체로 그런 상황이었고, 반도체의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반도체 시간 더 이상 빠질 게 없다.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는 거 하고 이것이 좋아진다는 거 하고는 제가 볼 때는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투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업체들의 적극적인 감산, 수요 회복 기대감이 겹치면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최저점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던 분석이다. 자, 반도체 업황이 완연한 회복세에 놓였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 근거는 주요 업체들이 적극적인 감산이다. 뭐 우리도 감산하니까 감산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쇼티지가 올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쇼티지가 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 점진적인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챗 GPT 관련해서 이것들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챗 GPT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것이 미국하고 그러고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 쪽을 이제 포기한 상태에서 그게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메모리 가격 바닥론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것이 곧장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 이 중국 쪽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냐. 사실 우리 이제 불량 반도체, 품질이 불량인 것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고 하는 그런 반도체들이 지금 홍콩이나 여기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다시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원산지를 이제 파악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설탕주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기상 이후 공급망 우려에 가격이 급등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기후변화로 주요 설탕 생산국의 생산이 상당한 차질을 겪는 까닭이다. CNBC에 따르면 설탕 생산국 1위 브라질은 지난 2, 3월 전례 없는 수준의 폭우가 왔다. 엘니뇨 때문에 그렇죠. 유럽은 가뭄으로 사탕 모 작황이 부진한다. 전문가들은 인도, 중국, 태국 등의 생산량도 예년 대비 낮아질 수가 있다. 우리 뭐 설탕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과자값이라든지, 우리 이제 시장에서 사 먹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다. 기후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 월가 거물도 잇따라 근거하고 있는데, 그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 JP 모건도 리스트됐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을 그 퍼스트 리퍼블릭에 인수를 시켰는데, 근데 그게 견디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이유가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이 고금리의 예금을 받아서 이 운용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 은행들이 거의 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모기지 금리도 지금 한 6%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미국의 은행 위기를 둘러싼 월가 고민들의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이 제프리 건들락, 엘 에일리언, 빌 에크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후폭풍을 이야기하고 있고, 퍼스트 리퍼블릭이 은행 위기의 마지막 장애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좀 얼마 전에 22% 공실률을 봤는데 최근에 나온 걸 보니까는 25%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사이 이제 주택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은행들이 이제 그 대출 조건들을 강화하면은 전보 모기지가 있어요. 전보 모기지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큰 이 모기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리파이낸싱이 어렵게 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이에 자영업자들한테 대출 나갔던 돈 한 37조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9월부터 만기가 와요. 근데 그 사이에는 계속해서 만기를 연장해 줬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도 지금 이제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중국 정부가 6개월째 금사재기 하고 있다. 개인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미국 달러화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신 금, 그렇죠? 그리고 이 스위프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암호화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금융당국이 이 경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 구매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지정학적, 경제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 보유에 나서는 가운데 중국도 6개월째 금 보유고를 늘리고 있다. 이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이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최근 50년 동안을 금보다 더 안전한 것이 미국 달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런 가치의 등식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따져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주총회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버핏의 발언이 많이 나오죠. 미중 간에는 협력해야 한다부터 저게 나오고 있는데 버핏이 금쪽 조언이에요.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감정 없는 사람이 되라. 감정. 항상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에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온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감정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업이나 투자 결정을 할 때 확실히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평소 생활은 이 감정 있게 해야 되겠지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감정을 빼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시장은 이제 연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부터 시작해서 경상 수지야 이제 배당이 들어올 때 되면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선 치더라도 구조적으로 적자 구조가 구조적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위험이 되겠고 미국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한미 간의 금리 차
이것도 큰 이제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이 자신감 있게 시장에 대응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장 상승에 편승을 하되 엉덩이를 좀 빼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새로운 한 주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